이 글자를 보면 명월, 밝은 달이 갱조, 다시 갱자, 비추는, 다시 비추는 태화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어디 뭐 논어나 맹자 이런 데 나오는 구절인가 싶어서 이것을 계속 검색을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게 계속 나오냐면 명월하고 태화정이라는 단어 때문인지 명월관, 태화관 이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화관 하면 잘 알고 있듯이 3.1운동 때 탁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태화관으로 이동을 해서 그 민족대표 33인이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잖아요. 그 장소인 태화관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왜 태화관하고 명월이 같이 나오지? 하고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봤더니 명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오늘날 광화문 내거리에 동아일보 자리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1966년인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장사가 굉장히 잘 됐죠. 왜냐하면 궁궐 요리사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체인점을 낸 거예요, 분점을. 그게 인사동에 오늘날 이제 태화빌딩 있는 자리에다가 이것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태화정, 태화관 이렇게 썼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명월관이 불이 나요. 화재가 돼서 그 건물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음식점으로 쓸 수 없게 되고 그러면서 태화관이 사실상 제2의 명월관이 되는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있더라고요. 이걸 옛날 신문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상했던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정자에다 걸어놓는 현판이라고 쳤을 때 밝은 달이 비춘다라는 건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정자니까. 그런데 다시 갱자를 쓴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시 비춘다라는 얘기를 굳이 쓸 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명월관과 태화관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원래 명월관이 있었는데 불에 탔고 그 분점이 태화관이 그것을 이어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 화재 이후에 다시 빛이 비추는 그러니까 다시 전성기를 맞이할 태화관이라는 이야기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현판이 태화관에 걸려 있었던 현판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굉장히 이제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것을 봤을 때가 2018년 9월에 이걸 봤었고 이 자료를 계속 이제 하반기에 찾았어요. 근데 그 다음해인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현판이 맞다면 태화관 현판이 맞다면 3.1운동 100주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시들이 있을 때 선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열심히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누가 썼느냐라는 조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썼으면 좀 금방 나왔을 텐데 그러진 않았고 사실 글씨를 봤을 때도 그렇게 유명인이 쓴 글씨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쭉 보면 낙관이 두 개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요. 호가 새겨져 있죠. 국제라고 해서. 그래서 국제를 또 이제 그 옛날 신문들 동아일보에다 검색을 해보면 국제라는 호를 쓰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진 않는데 성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1922년에 뭐라고 돼 있냐면 평양에서 서화대화가 열렸는데 석상희호라는 건 이제 앉은 자리에서 글씨 써주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데 죽촌과 국제라고 하는 여자들의 석상휘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현판을 쓴 사람은 여자이겠구나.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예측할 수 있는 건 태화관이라는 건물 자체의 속성상 이 여성이라고 하면 기생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국자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매남국죽 들어가면 기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기생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게 PPT로 보면은 다음에서 이제 하는데 다 나와버려가지고 정답까지 다 보여진 상황인데요. 맨 밑에 보니까 낙관이 하나 더 있었는데 황금란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황금란 했을 때 란, 이건 뭐 100% 기생 이름이겠죠. 네.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갔던 박찬희 선생님께서 구글에 이 황금란을 넣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게 딱 뜨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일제시대 때 굉장히 잘 나가는 이제 기생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라면 이걸 보고 부르는 거죠. 이제 그 시절에. 그래서 옛날에도 기생 조합이 있었죠. 권번이라고 해서. 그런데 한성권번, 한남권번 이런 권번들이 있고 오늘날로 치자면 뭐 YG, SM 이런 식으로 소속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소속사 연예인들 얼굴을 넣은 책자들이 만들어졌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황금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 황금란을 또 넣어봤어요. 이 사람 기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쳐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1920년 매일신보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본사 직원들이 무슨 야유회를 갔는데 그 야유회에 기생들을 불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성 화류계에 일교기생이라고 하는 한남권번, 여기는 아까는 한성권번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한남권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남권번은 그 남도 지역에서 올라온 기생들을 만들어낸 조합인데 아마 이 사람이 나중에 소속을 바꾼 것 같아요. 한성권번으로. 한남권번이었던 황금난이 가야금 병창으로 노래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큰 박수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한자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금난이라고 했을 때 금난의 한자가 다른 거라면 다른 사람이겠지만 이게 조합이 맞기 굉장히, 그쵸? 이거는 거의 이렇게 되면서 점점 좁혀가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정말 저 글씨를 쓴 사람은 그 당시에 기생이었고 한남권번 소속의 황금난이었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었던 기사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 시민들끼리 모여서 체육대회 같은 거를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생들이 이제 모여서 체육대회를 해요. 자전거 대회도 하고 2인 삼각도 하고 200미, 200미라고 써있는 건 200m 달리기를 한 거 같죠. 그래서 달리기를 해가지고 각 조합 권번별로 이제 1등, 2등, 3등을 뽑아서 이게 신문기사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3등에 황금난 이름이 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도 잘했던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찾다 보니까 재밌었던 게 또 하나 황금난이 또 나와요. 한자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 도둑을 쫓아가서 잡았다라고 해서 기특한 지혜로 범인을 체포한 기생이라고 해서 황금난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달리기 대회에서 3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가서 도둑을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그의 동생인 한성권번의 기생 금심, 동생 황금심도 기생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고, 여기서 특히 더 중요한 정보는 주소가 나와요. 옛날에는 신문들 보면은 그 사람 이름 쓸 때 그 앞에 항상 다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청진정 368번지라고 번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청진정이 어디냐면 오늘날 그 광화문 내거리에 교보문고 뒤쪽 동네 있죠. 맞아, 해장국집 많은 청진동 그쪽이에요. 그쵸, 피막골 있는 그 동네들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저쪽에 보시면 저 왼쪽에 이제 사거리가 광화문 내거리예요. 그리고 광화문 내거리에서 종로길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저 뒤가 청진동이죠. 교보문고 뒤쪽 동네.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저 큰 내거리가 종각 있는 쪽이고, 그 종각에서 대각선 오른쪽 위로 가면 태화관이고, 지금은 태화빌딩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태화관이 사실은 1919년에 뭐 잘 나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경영난으로 인하여서 1920년 가을쯤에 이것을 이렇게 매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감리교 재단의 그 태화여학교에서 이것을 여학교와 기숙사로 매입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고, 그게 오늘날 이제 성신여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로 쓰였던 건물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탑골공원 위치를 보시면 실제 탑골공원에서 만세를 하려고 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태화관으로 이동했던 동선을 보면 그렇게 멀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황금난이 저기 살았는데 출퇴근을 태화군으로 했구나. 원래 기생들이 그곳에 상주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락을 받으면 이제 이렇게 그 일꾼들이 탄 가마를 타고 출근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태화관 건물에 어딘가에 이런 현판이 걸려져 있었을 거고, 그 현판을 쓸만한 위치에 있었던 황금난이라고 하는 인류 기생이 이걸 썼겠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게 왜 여기에 가 있지? 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마지막 퍼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제가 찾은 자료는 여기까지였고, 그 마지막 퍼즐 하나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냥 근데 저의 추정은 문헌적인 추정은 아니지만 1920년의 가을에 이 태화관이 매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현판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이 집이 건립된 것을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1920년 9월 13일이에요. 이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도신장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기업가고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했다면 태화관을 이용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 시절에. 그랬을 때 충분히 황금난하고 안면이 있었을 수 있고, 황금난이 쓴 글씨를 자신이 이제 막 지은 집에 가지고 옮겨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제가 정리를 했었고, 이제 이것을 소장한 분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굉장히 이제 설레셨어요. 이제 이게 태호관 평판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어쨌든 이렇게 보고서를 쓴 다음에 이것을 서울역사박물관에다 의뢰를 해봐라. 사실 서울역사박물관이 이 후암동 지역을 다 보고서를 만든 것들이 있기도 해서 그쪽에다가 한번 의뢰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연락을 나중에 받기로는 그쪽 기관에서 평판을 보기 전에 그 보고서 내용이랑 스토리를 이렇게 봤을 때 정황상 맞겠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매입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가격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 갭이 너무 컸어요. 그 소장자가 부른 가격하고 박물관에서 부른 가격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안 파시겠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안 파셔도 좋은데 어쨌든 이제 곧 3.1운동 100주년이고 태화관 관련한 그 유물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그 흔적으로서 전시만 돼도 이것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설득을 드렸는데, 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사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막판에 2월 한 중순쯤에 제가 다시 연락을 드려서 전시라도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나중에 하실 때도 도움이 된다. 그게 검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그러면은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2월 중순에 그쪽 박물관에다 연락을 이제 하셨는데, 이미 뭐 3월 1일 날 오픈하는 전시면 2월 10 며칠이면 세팅이 다 끝난 상태고, 이게 하나 들어와 버리면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이게 너무 툭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커서 어디다 갑자기 갖다 놓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시가 무산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는 이 지워장이라고 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이 현판이 테이블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쨌든 간에 공적인 3.1운동과 관련된 그런, 물론 이제 3.1운동 당시에 태화관에 걸려 있었는지 만세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걸린지는 또 알 수는 없지만, 그 김인현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또 있고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곳으로 인하여서 이게 좀 공적 장소에서 이렇게 보존이 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